어제가 제 59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해준 작은 생일상 앞에서 촛불을 끄며 든 생각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였어요. 의사가 되어 환자들에게 아직 젊으시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말해왔지만 정작 제 나이 59세가 되니 그 말이 공허하게 들리더라고요. 보스턴에서 내과 전문의로 25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23만 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3억 원 정도 되죠. 객관적으로 보면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요즘 밤잠을 설치는 이유는 바로 노후 준비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의사로 산다는 것, 겉에서 보기만큼 화려하지 않아요. 특히 은퇴를 15년 정도 앞둔 지금 제가 과연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지난 주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 준호가 집에 왔어요. 아버지, 401k에 얼마나 모아 놓으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수업에서 은퇴 계획에 대해 배우는데 아버지 나이면 최소 연봉의 6배는 모아놨어야 한다던데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 401k 잔고는 42만 달러. 아들이 말한 기준으로 보면 138만 달러는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셈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25년 전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온 순간부터 되짚어보면 모든 게 치밀하게 계산된 선택은 아니었어요. 1999년 34살의 나이에 가족을 데리고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한국에서 내과 전문의 자격을 땄지만 미국에서는 모든 걸 처음부터 시작해야 했어요. USMLE 시험 준비하느라 1년, 레지던시 매칭 받아서 또 3년, 펠로우십까지 마치고 나니 정말 40이 다 되어서야 제대로 된 의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 7년 동안 가족이 겪은 고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아내는 한국에서 간호사로 일했지만 미국에서는 라이선스 문제로 일을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했고 저는 레지던트 월급 월 3,000달러로 내 식구가 생활해야 했어요. 큰딸 소은이가 8살, 준호가 5살이었는데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미국에서 의사가 되면 모든 게 좋아질 거야 라고 약속했던 기억이 생생해요. 드디어 2006년 보스턴의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어텐딩 포지션을 얻었을 때의 기쁨이란 첫 월급이 1만 5천 달러였어요. 한국 돈으로 1,800만 원 정도. 그 순간 이제 정말 성공했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보스턴의 생활비가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우선 집부터가 문제였어요. 좋은 학군에 있는 집을 사려면 최소 80만 달러는 들어야 했는데 당시 저희에게는 다운페이먼트 할 돈도 부족했죠. 결국 렌트로 시작했는데 월 임대료만 3,000달러였어요. 식비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1,200달러는 기본이었고 가끔 한국 음식 먹으러 나가면 4명이 150달러는 우습게 나왔죠. H마트에서 장 보는 게 그나마 위안이었지만 한국에서 가져다 주는 김치 하나가 7달러, 고추장 하나가 12달러 하는 걸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비였어요. 소은이를 프리메드 코스가 좋은 사립대학에 보내는데 1년에 6만 달러, 준호도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마음먹고 보니 두 아이 대학 등록금만 해도 1년에 12만 달러가 넘어가더라고요. 의대는 더 심했어요. 소은이가 하버드 의대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지만 1년 등록금이 7만 달러라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는 아찔했어요. 4년이면 28만 달러, 한국 돈으로 3억 6천만 원이에요. 아내와 밤마다 계산기 두드리며 고민했어요.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이들 학자금 대출받게 할 수는 없고 의사 부모를 둔 아이가 학자금 대출을 받는다는 건 결국 제가 내린 결정은 401k 기여금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모든 여유 자금을 아이들 교육비에 쏟아붓는 것이었어요. 회사에서 매칭해주는 6%만 넣고 나머지는 모두 아이들을 위해 썼죠. 나중에 벌어서 따라잡으면 되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직 젊으니까 시간이 있다고, 의사니까 70세까지도 일할 수 있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401k 잔고가 하루아침에 30% 가까이 날아갔거든요.
당시 15만 달러 정도 있던 게 10만 달러로 줄어들었을 때 역시 주식은 믿을 게 못 되라고 생각하며 더 보수적으로 투자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매수 기회였는데 오히려 겁을 먹고 채권 비중을 늘렸죠. 그 바람에 이후 10년간의 대장세를 제대로 못 잡았어요.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2010년에 뉴턴 지역에 120만 달러짜리 집을 샀는데 다운 페이먼트로 24만 달러를 넣었어요. 30년 모기지로 월 페이먼트가 4,200달러. 여기에 프로퍼티 텍스가 연 1만 8천 달러, 홈 인슈런스 수리비 등등 합치면 한 달에 6천 달러 가까이 나가더라고요. 당시에는 집값이 오를 거야, 이것도 투자야 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현금 흐름만 악화시켰죠. 그 6천 달러를 401K에 넣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모았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의료 시스템이었어요. 의사라고 해서 의료비가 면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보험도 있지만 가족 보험료만 월 1,500달러예요. 그것도 디덕터블이 1만 달러라서 웬만한 의료비는 본인 부담이에요. 작년에 아내가 유방암 의심으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MRI, 조직 검사 등등 해서 8,000달러가 나왔어요. 다행히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 돈은 고스란히 저희 부담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한국에 계신 부모님 문제예요. 저희 부모님이 올해 85이신데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매달 용돈도 드려야 하고 급할 때마다 보내드리는 돈이 1년에 2만 달러는 넘어요. 한국에서는 미국 의사 아들 둔 부모라고 부러워하시지만 정작 저는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이렇게 25년을 살다 보니 401K에는 42만 달러밖에 못 모았고 집값은 올라서 현재 180만 달러 정도 되지만 모기지가 아직 70만 달러 남아 있어요. 순자산으로 치면 150만 달러 정도. 듣기에는 많은 것 같지만 미국에서 은퇴하기에는 부족해요. 퍼넨셜 ADVISOR와 상담을 받아봤더니 보스턴에서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은퇴하려면 최소 300만 달러는 있어야 한다더라고요. 연간 12만 달러 정도는 써야 하는데 4% 룰로 계산하면 그 정도 자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65세 이후 의료비예요. 메디케어가 있긴 하지만 파트 A는 병원비만 커버하고 파트 B는 월 보험료가 170달러에 연간 디덕터블이 230달러, 파트 D는 처방약인데 이것도 별도 보험료가 월 30달러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메디케어로 커버 안 되는 치과, 안과, 보청기 같은 건 모두 본인 부담이에요. 메디갭 보험을 추가로 들면 월 300달러는 더 나가고요. 더 심각한 건 장기 요양이에요. 메디케어는 100일까지만 너싱홈 비용을 지원하고 그 이유는 모두 본인 부담이에요. 보스턴 지역 너싱홈이 월 평균 1만 2천 달러인데 만약 치매라도 걸려서 5년간 너싱홈에 있어야 한다면 72만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메디케이드 지원을 받으려면 자산을 거의 다 소진해야 하는데 부부 기준으로 2만 달러까지만 가질 수 있어요. 집은 제외되지만 401K IRA 예금 등은 모두 써야 한다는 뜻이죠.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생각해 봤어요. 한국 의료보험은 정말 좋잖아요. MRI 한 번에 30만 원, 미국에서는 3,000달러니까 10분의 1 수준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노후를 보내려면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우선 소셜 시큐리티를 포기해야 해요. 25년 일한 대가로 월 3,0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 거주하면 받기 어려워져요. 그리고 한국의 의료진 환경도 25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EMR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바뀌었는데 제가 다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엇보다 아이들 문제예요. 소은이는 내년에 레지던시를 시작하고 준호는 MBA 졸업 후 미국에서 일할 계획인데 저희만 한국에 가면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첫째, 은퇴 시기를 70세로 미루기로 했어요. 의사는 다른 직업보다 오래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11년을 더 벌어서 401K를 늘려야겠어요. 월 5,000달러씩 넣으면 11년 후에는 지금보다 100만 달러는 더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둘째, 집을 다운사이징 하기로 했어요. 아이들이 독립했으니 큰 집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집을 팔고 80만 달러 정도 되는 콘도로 이사하면 모기지 부담도 줄고 현금도 확보할 수 있어요. 셋째, 파트타임 의사로 일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어요. 70세에 완전 은퇴하지 말고 주 3일 정도만 일하면서 점진적으로 은퇴하는 거죠. 그러면 소셜 시큐리티도 받으면서 추가 수입도 생기고 의료보험도 유지할 수 있어요. 넷째,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어요. 겨울에는 한국에서 지내고 여름에는 미국에 와서 손주들도 보고 필요하면 단기 일도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롱텀 케어 보험을 들기로 했어요. 지금은 비싸게 느껴지지만 나중에 너싱홈 들어갈 위험을 생각하면 꼭 필요해요. 지난주 아내와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여보, 우리가 너무 아이들에게만 집중했나? 그렇긴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소은이가 의사 되고 준호가 MBA 따는 것만 봐도 뿌듯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노후도 중요한데. 이제라도 계획 세우면 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래요. 아내 말이 맞아요. 59세에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65세가 되어서야 은퇴 계획에 부족함을 느끼시는데 저는 그래도 11년의 시간이 더 있으니까요. 요즘 환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건강과 가족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벌어온 돈의 대부분을 아이들에게 투자했는데 그 덕분에 두 아이 모두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 자체로도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해요. 또 25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들을 도왔고 그분들로부터 받은 고마움과 보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죠. 제가 미국에서 한인 의사로 살아온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고소득 전문직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노후가 보장되는 건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생활비가 워낙 비싸서 아무리 벌어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이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어요. 저는 앞으로 11년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아내와 함께 편안한 노후를 보낼 계획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의사들에게는 더 나은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은퇴 계획은 의사가 된 순간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401k 기여금을 최대한 넣고 집은 적당한 선에서 사고 아이들 교육비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도 균형 있게 준비해야 해요. 그리고 건강 관리요.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건강을 잃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운동하고 스트레스 관리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고 격려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성공한 거라고 생각해요. 59세 생일을 맞으며 다짐합니다. 남은 11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 아내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